틈만 나면 유튜브만 보는 아이, 보고 있으면 답답하시죠?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영상만 보는 친구가 책을 읽을 수 있을지 그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디어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책 읽기 자체를 좀 힘들어해요. 그런데 책 읽는 활동이 좀 힘든 활동이라는 걸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책 읽으면 배경 지식이 쌓인다, 공부 잘하게 된다, 문해력이 좋아진다 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해봤자 별로 아이들을 크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걸 몰라서 책을 안 읽는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또 재미도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영상물을 보는 건 굉장히 수동적인 활동이에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보가 눈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책은 어떤가요? 능동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책장을 넘기고 아이가 글을 읽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해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영상을 보면 훨씬 더 편안하고 재미있고 자극적이죠. 그러니 아이가 영상을 보다가 책으로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사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정말 재미있는 책 한 권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에이, 뭐 그게 방법이야. 그게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영상물 왜 보죠? 너무 재밌거든요. 보다 보면 계속 빠져들어요. 그런데 책은 재미있는 책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책 자체가 주는 어떤 효용만으로는 아이한테는 큰 동기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 보면 영상을 보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책 읽어라 하면 만화책만 가지고 오는 친구들, 혹은 그림책에서 줄글책으로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한테 어머님들께서 서울대 추천도서야, 학년별 필독서야, 고전, 조퇴, 명작 이런 거 가져다 준다고 해서 읽을까요? 또 어려서부터 집에 굉장히 많은 영역별 전집 도서가 많을 거예요. 이런 책 줘봤자 아이들 재미도 없고 별로 흥미롭게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한테 도움은 되지만 꼭 읽혔으면 하는 책들은 조금만 미뤄두시고 일단 재미있는 책을 먼저 경험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만 보고 책이 재미없던 친구들은 책이 좀 만만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 마시고 일단 좀 만만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책으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학년이 읽으면 너무 재미있을 책 2권과 저학년이 읽으면 재미있을 책 2권, 딱 2권씩만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15년 수업하면서요, 정말 300명 이상의 친구들이 읽은 것 같아요. 이 친구들에게 호불호가 없었고 다 입을 모아 재미있었다고 한 공통된 책이 딱 한 권 있습니다. 바로 길모퉁이 행운돼지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고학년이 읽기에 적합하지만 중학년이라 하더라도 아이가 좀 관심 있어 한다라고 하면 읽히면 너무나도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영화가 절로 떠올라요. 만약 아직 이 영화를 안 봤다면 영화를 본 다음에 책을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길모퉁이에 행운돼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짜로 행운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 행운을 받은 사람들이 행운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 점점점 돼지로 변해가는데요. 이 주인공의 엄마 아빠가 돼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다시 사람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지만 결국 부모님을 사람으로 되돌리지 못하고 약간 열린 결말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읽고 있으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결말이 열린 결말로 끝나기 때문에 뭐야, 엄마 이거 있잖아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저절로 하게 되는 책입니다. 이 책 재미없다고 말한 친구들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정말 고학년인데 아직 책을 너무 싫어한다. 이 책 꼭 한번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엄마 아빠와 행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정말 좋은 문학책은 재미도 있지만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는 책이고, 그 책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은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소재들이 있는 책이어서 어머님께서도 꼭 한번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한 120페이지 정도로 별로 두껍지도 않아요. 이상하게 아무리 재미있는 책이어도 두께감이 좀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약간 거부감을 느낍니다. 막상
어떤 두꺼운 책도 재미있으면 읽다 보면 그냥 순식간에 읽어버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직 책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이라면 두께감만 보고 나 안 읽어라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만만한 느낌이 드는 얇은 책으로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은 블랙아웃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주인공들이 부모님이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가 있는 사이에 정전이 벌어지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 책이에요. 고학년들은 사건이 좀 여러 가지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긴장감도 느끼고 재미도 느끼거든요. 이 책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무너무 뜨거운 여름날 부모님도 계시지 않은데 아직 부모님 없이 문제 해결하기가 좀 힘든 아이들이 정전을 겪게 되면서 냉장고에 있는 물건도 다 쉬어버리고 엄마가 주고 간 용돈도 얼마 되지 않은데 마트에서 음식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겪게 되는 이야기예요. 이때 친구 엄마의 행동, 그리고 마트의 사람들, 그리고 어른들이지만 너무 이기적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그 와중에 주인공 남동생은 작은 고양이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갈등 상황도 나오고 각 등장인물마다 생각해 볼 지점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야기도 재미있게 읽지만 읽고 나서 이 책 역시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책이에요. 물론 욕심내서 얘기하면 어른들의 모습, 사회 시스템에 대한 비판 등등 다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책이긴 하지만 너무 욕심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아이가 책을 읽은 이후에 뭔가 대화를 하는 것을 좀 즐긴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막상 책을 읽고 너 이거 제대로 읽었어? 그러면 이 책 내용이 뭐야? 줄거리 말해봐. 라든가 아니면 주인공이 어땠어? 이런 뭔가 독후 활동을 엄마가 확인하듯이 하면 책에 대한 반감이 좀 생길 거예요. 내가 이 책 읽으면 또 엄마가 물어볼 텐데 차라리 안 읽고 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목표는 책을 좀 재미있게 느끼자라는 목표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향해서 독후 활동은 잠시 접어두고 재미있는 책을 경험하는 거에 좀 더 목적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학년이 읽어볼 만한 책을 또 두 권 정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책은 바로 행복한 늑대라는 책입니다. 늑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가 아기 돼지 삼형제, 빨간 망토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 늑대는 약한 존재를 괴롭히는 이런 존재로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도 이미 아기 돼지 삼형제 이런 동화책을 이미 읽어서 내용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이 행복한 늑대에는 아기 돼지들도 나오고 빨간 망토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 아주 악명 높은 페로스 가문에 너무너무 착한 아기 늑대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늑대를 교육시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사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착한 행동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 행복한 늑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늑대의 모습이 좀 변화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이들이 늑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깰 수도 있고 실제로 새로운 캐릭터를 접하다 보니까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동화입니다. 두 번째 책은 초록깃발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반에서 겪게 되는 이야기예요. 조커라는 책을 읽었다면 그 책이랑 조금 연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반에서 자기의 소원을 하루씩 이루어주는 초록깃발을 만들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친구들 사이에 갈등이 막 벌어집니다. 왜냐면 나한테는 소원이지만 그 소원이 다른 친구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남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책들을 제가 오늘 다 안내해 드리고 있기는 한데요. 이야기 자체가 갈등 구조가 있다 보니 그 갈등 구조를 보면 아이들이 이야기 속에 빠져들게 돼요. 사실 고전이나 이런 책들이 너무 좋은데 아이들이 좀 빠르게 전개가 돼야 흥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봤을 땐 갈등의 속도가 빠르면 좀 더 흥미롭게 느끼고요. 등장인물의 긴장감을 같이 느끼면서 좀 이야기 속에 빠져들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재미있는 책 한 권을 읽어보면 아이들이 조금은 더 책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책들을 아이들에게 그냥 읽어봐 하고 주면 읽을까요?
당연히 읽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참 '얼만큼까지 내가 노력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아이한테 좀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흥미로운 책을 가져가서 "이 책이 진짜 재밌대. 엄마가 앞에 좀 읽어 볼까?" 라고 말씀하시고, 아직 아이가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책을 펼쳐서 먼저 앞부분을 좀 읽어 주세요. 읽어 주다가 아이가 좀 흥미있어 하면서 관심을 가질 때 "이제 뒷부분은 너가 스스로 읽어보자." 하고 넘기면 됩니다. 그냥 책을 가져다만 주면 관심을 가지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조금만 읽어주면 아이가 또 뒷부분이 궁금해서 막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좀 책을 읽을 수 있게 어머니께서 처음에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재미있는 책 한 권 읽었으니 다음 책부터는 또 잘 읽을까? 그렇지 않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물은 너무나도 편하게 접하고 책은 내가 힘을 써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음에 재미있는 책, 또 다음에 재미있는 책, 이렇게 몇 번의 경험이 더 필요할 거예요. 이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어머님이 그동안 준비하셨던 그 여러 가지의 영역별 도서, 그때부터 조금씩 주시면 될 거예요. 아이가 재미있는 책 한 권, 그리고 아이한테 도움이 되어서 이거 꼭 읽으면 좋겠다 싶은 책 한 권,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책을 아이한테 주시고 그 책을 차근차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아요. 아까 제가 중간중간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대화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런 독후 활동 굉장히 좋습니다. 부모와의 유대관계도 아주 돈독해져요. 그러면 당연히 어머님께서도 그 책을 한번 읽어봐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주의할 점은 이 책이 마치 아이가 책을 다 읽었는지 확인하는 확인 활동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정말 대화가 되려면 엄마도 관심을 갖고 대화로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한 방법이 너무 좀 서툴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또 다른 영상을 댓글에 고정해 두었으니까요. 그 영상을 살펴보시면서 아이와 책으로 제대로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친구들 책 많이 안 읽어요. 주변의 친구들은 다 책을 잘 읽는데 왜 내 아이만 안 읽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굉장히 많은 친구들 봤어도 "우리 아이 책 잘 읽어요" 라는 친구 정말 소수만 봤습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아이가 책을 조금씩 잘 읽을 수 있도록 옆에서 약간의 도움만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